그래서 2025년 1월에 평균 기분 점수는 인생을 잘 살려면 1년을 잘 살고, 1년을 잘 살려면 한 달을 잘 살고, 한 달을 잘 살려면 하루를 잘 살라고 하죠. 근데 그걸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근데 문제는 하루를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걸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땐 생활 기록부로 써뒀지 이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 전에 딱 눕잖아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25년 1월 한 달 동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의 하루를 기분 그래프로 기록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블렛 저널 다이어리를 하나 구매했고요. 핀트레스트에서 무드 트래커를 검색해 틀을 잡았습니다. 밑에는 1일부터 31일까지 날짜를 쓰고요. 좌측에는 점수를 표시했습니다. 마이너스 2점은 최악인 날, 마이너스 1점은 만족스럽지 못한 날, 0점은 무난한 보통 날인, 1점은 그런대로 만족스러운 날, 2점은 최고의 날로 구분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노션에도 간단한 템플릿을 만들어서 날짜와 점수, 그리고 어떤 하루였는지 조금 더 풀어쓸 수 있는 칸을 만들고, 마지막에는 어떠한 요인이 기분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크게 작용했는지 키워드를 쓰기로 했습니다. 해돋이는 보지 못했지만 새해 첫날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어 좋았다. 점심으로 솥밥도 먹고 잠옷도 잤다. 오후에 일도 하고 맛있는 목살 바베큐에 위스키 한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놓아주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것 같아 행복하다. 2달 만에 헬스를 왔다. 아침 헬스의 개운함을 느낌. 김포에 물건 가지러 가느라 시간을 허비했지만 그래도 허투루 쓰는 시간은 없었다. 새해 첫 평일이라 조금 무리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완급 조절을 잘 해야겠다. 간만에 부리는 여유라 나쁘진 않지만 계획 없는 하루라 만족도는 떨어짐. 낮에 세차하러 갔다 온 게 환기가 됐음. 낮잠을 2시간이나 잠. 저녁엔 아구찜에 술을 먹다가 또 그냥 잠. 이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데이터가 쌓여가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았을 때 높은 점수를 주는지 혹은 낮은 점수를 주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에서 어떤 성과가 있거나 운동을 좀 열심히 잘한 날 2점, 게을렀거나 무계획이었던 날은 0점, 잠을 많이 자거나 술을 좀 많이 마신 날은 마이너스 1점, 좋은 휴식을 하거나 시간 관리를 잘한 날에는 1점, 인간관계는 2점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1점일 때도 있고요. 다른 요소들이 다 좋았더라도 일을 제대로 또 못했을 때는 0점인 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 요인을 파악하니까 잘하면 나의 하루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키워드대로 좋은 거는 매일 하고 안 좋은 거는 안 하면 매일매일이 2점? 이겠냐?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인생이 내 맘대로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한 달 동안 기록을 어찌어찌 잘 맞췄고요. 2025년 1월에 그래프를 보니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2점인 날이 4일, 1점이 12일, 0점도 12일, 마이너스 1점이 3일, 그리고 다행히 마이너스 2점인 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에 평균 기분 점수는 0.54839 되겠습니다. 최저점이 마이너스 2점, 중간점이 0점, 그리고 최고점이 2점인 걸 감안했을 때 0.55 정도면 나쁘지 않았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놓고 나니까 제가 한 달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추이를 좀 파악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보시면 약간의 흐름이 있는데 초중반에는 이제 이 새 버프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준 날이 많았어요. 평균적으로 한 1점 그리고 1점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흘러가다가 후반에 갈수록 살짝 점수가 낮아지죠. 이 주가 뭐였냐면 이제 설 연휴 직전이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약간 마음이 해이해졌고 조금 이 3주차를 그냥 무난하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보낸 것 같고, 설 연휴 때 뭐 가족 만나고 친구 만나면서 좀 에너지를 다시 얻고 2월을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으로 다시 박차를 가했던 그런 추이가 이 그래프로 한눈에 보이네요. 사실 이거 하는데 하루에 1분도 안 걸리거든요. 자기 전에 잠깐 책상 앞에 앉아서 오늘이 어떤 하루였나 한번 고민해보고 짤막하게 기록하는 게 다예요. 정말 심플한 방법이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기분 그래프를 기록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더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지 더 또렷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록을 하기 전에는 내 하루가
만족스러워도 혹은 불만족스러워도 그게 정확하게 어떤 요인인지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어떤 부분이 내 하루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다면 내일은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 오늘 내가 관계에 있어서 만족스러웠다면 앞으로는 내가 관계를 유지하는데 더욱더 노력해야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키워드를 써본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제 삶에 주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은 크게 일, 관계,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삶, 운동, 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이거 외적인 부분들은 조금 덜어내고 이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한다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좀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나의 하루 기분 점수를 매기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잖아요. 누군가가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밤 12시에 계산을 해서 점수를 내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고 전적으로 내 손에 달린 일인 거죠. 거기에다가 낮에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점수를 주다 보니까 오늘 하루 조금 별로인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부분들을 더 생각해보게 되고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만한 요인은 없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1월 10일에 기분 점수로는 1점을 줬는데요. 이런 기록을 해놨어요. 사실상 1.5점, 일을 좀 더 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음. 하지만 기상시간 30분 당기려는 노력 덕에 오전 시간 버리지 않고 운동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음. 다음 주는 좀 더 일을 많이 하는 일주일이 되길. 이런 식으로 그냥 별로였어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하루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려는 노력 덕분에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 일주일 정도만이라도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나의 하루에 기분 점수를 매겨보시기를 정말로 추천드려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점수를 매긴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일상 속의 작은 도전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